아, 이거, 조금 긴장되고, 카메라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뭉그럽고 긴장됩니다. 제가 이 뭐, 강의 일을, 스피커 앞에서 이렇게 그런 입장은 아닌데, 그저, 거의 이제, 문제의식은 거의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열망, 같은 어떤 마음으로. 간단히 표현해서, 내일이 이제 올해도 마지막 날인가요? 어제 누군가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새해는 복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예.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난 5년 이거 참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 겪는 게 그러니까 역시 이제 누구나 다 현재 겪는 게 기쁠 때는 지금 겪는 기쁨이 가장 즐겁고 또 지금 겪는 어떤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고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참 제가 길게 산 거는 아닌데 그러나 이제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짧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돌이켜 보니 지난 5년 정말 피곤했다. 그 5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라는 생각이 들면 되돌아보면은 뭔가 이렇게 동굴을 통과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주제는 지난데 5년여를 되돌이켜 보면서 맞아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겠나.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만 이제 3월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에 사실 이게 결론은 뻔한 건데도 다시 한번 새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3구 대선,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나 이런 주제로 조금 두서없이 저의 이제 느낌을 위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이런 것이기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딱 맺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내년 3구 대선에서 지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해서 저들이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여 이 정권이 연장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래는 없다. 나라의 미래도 없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개개인들의 저는 우리 선배님 세대들뿐만 아니라 제 세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 후배 세대들도 결국에는 다 그럴 것이다 라는 좀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제 날짜를 세워보니까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68일인가요? 69일 남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70일이 안 남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선이 순식간에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이 한 달, 두 달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그냥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맞이하게 되겠죠. 언제고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고 중요하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이.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참 내년 3월 9일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말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을 만큼 참 그런 어떤 걱정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며칠 전인가요? 이런 어떤 누가 이제 페이스북 포스팅 내용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2018년 1월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는 민간인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이 어떻다, 이런 아직도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욕을 내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문재인이라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민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단지 도와주는 목적으로 하시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수많은, 지금 이제 이 무도관 정권 5년 동안 이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고 하지만 정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일단 빼겠습니다. 빼고 딱 하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제 참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정도. 옛날에 가난하고 어렵고 하던 시절에도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 세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개발시대 선배님들께서 또 앞장서고 젊은 시절 또 주행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하셨던 그 시절, 지금보다 소득 수준 낮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낮고 그랬지만 그때는 분명히 희망이 넘쳤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살림살이가 집집마다 매년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개개인별로 또 집집마다 이런 아픔 저런 아픔도 있고 다 행복하다 편하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근데 지금에 비춰보면 지금 그때에 비해서 대한민국 경제대국 아닙니까?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리고 경제개발을 이끌던 그 시절, 그 시대, 그 시작이 될 때 한국은 못 산다라는 거 수치고 순위를 매길 필요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친구들은 새삼스러운 꼰대 같은 얘기다 이렇게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좌익들이 주로 그랬었죠. 민주파리들, 진보파리, 좌익들이 주로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 신채호 뭐 이야기다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해서 그건 틀린 이야기였고요. 근데 아무튼 그 이야기에, 그 논리에 바로 우리의 현대사가 대한민국의 이 그러니까 뼈저린 어떤 그러니까 피 아픈 역사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걸 헤쳐나와가지고 아무도 시작될 때는 그야말로 굶주림만 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면한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입니다. 분명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고 나서 왜 이 모양입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럴 수가 할 정도로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엄습해 나오는 좌익들은, 불순한 선동을 일삼는 자들은 여전히 기득권이 어떻고 빈부차가 어떻고 이렇게 선동을 해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상식적이고 건강한 어떤 그러니까 문화가 무너지고 기만이 판치고 위선이 판치고 사기가 판치고 그리고 거의 범죄적인 어떤 집단들이 사실상 범죄의 원흉이나 다름없는 자가 심지어 권력을,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는 이런 일까지 벌어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자리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 때 옛날에는 그래도
일자리가 잘 구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런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여기저기를 짚어보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만 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길게 보면은 87년 체제 이후로 30년 이상, 그리고 짧게 보면은 지난 5년, 이 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런 어떤 공적 미덕이라고 할까요? 시민다운 자세, 국민다운 자세, 건강한 자세, 긍정적이고 건강했던 이런 자세들이 위선이 판치고 간악한 사특한 짓들이 난무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의심이 넘치고 이렇게 해서 무너져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정치 수준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이라는 게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춰서 간다라는 말대로 저는 그런 어떤 정치판을 보면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실은 명백히 여야를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럼 그 문제를 떠나서 참 지금의 야당 이쪽을 볼 때도 답답함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야 저래서야.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불편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힘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의 이런 부분에 마음에 차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포함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든 거는 국민 노릇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국민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다. 물론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 개개분들 한 분 없이 개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쪽은 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우리가 야당 쪽, 국힘당 쪽에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쩌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때 이렇게 보고 하면은 참 괜찮은 분들이다, 갖추어진 게 많다, 이런 것들 느껴지는데, 정치판의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마땅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위기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러다가 3월 9일 날 굉장히 불행한 소식을 만나야 되나라는 걱정이 나올 만큼 그냥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 마무리가 될 줄 알아보고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게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 후보, 이름 아예 거론 안 하겠습니다. 왜 제가 거론 안 하는 거 하면은 그 사람의 자연인 누구로서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구 대선의 문제는. 이번에 다가오는 3구 대선은 누구를 뽑는다가 아니라 저들을 중단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안 뽑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애국 시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어떤 비판 지적들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문제점을,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가장 사특한, 그러니까 범죄의 원흉이라, 그 사태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자들이 또다시 권력을 연장하여, 단순히 그러니까 그들이 권력을 연장한다는 게 기분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들을 갖다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선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투어, 이런 부분에 책임이 있는, 여기에서 여전히 안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 경우에서는 그 입장을 존중을 하고, 하지만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다라면은 얘기가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절대로 그게 아니었다, 어떻겠다 그랬으면은 이미 그러니까 야권의 이제 대표적인 가장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해서 국힘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을 때 거기에 다른 후보를 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땅한 우리의 원칙에 맞는 후보를 갖다 밀어가지고 반드시 그걸 후보로 당선시켜내겠다, 선출을 시켜내겠다든가 했었어야 될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했을 뿐,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지 않고 여전히 이재명이나 그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찬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건 상식선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대선은 누구를 뽑는다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고 저들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흔히들 그러니까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통령을 뽑을 때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그만한 무게를 가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가의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 그리고 유사시라고 하는 건 전쟁 같은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사령관 아닙니다. 최고 사령관에 해당되는 가장 비상대권을 지는 사람을 뽑는 것인 만큼 모든 여론과 시선, 마음이 쏠리고 하는 그만한 무게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임기를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실적인 존재를 뽑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뽑는 건 아니죠. 때때로 감성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감성적으로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무도한 어떤 상황들을 겪다 보니 마치 다가오는 저 상황이 뭐라고 할까요? 고난이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어떤 신천지가 열리는 개벽의 날처럼 여겨지게 될 수는, 기분상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대통령, 때때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역사가 또 거듭돼 나가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은, 저는 어떤 경우에서 이 두 분을 가만히 헤아리고 생각해 볼 때는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너무 시대의 수준을 갖다가 넘어설 만큼 대단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그분들도 또 오류도 있고 한계도 있었죠. 근데 모든 걸 떠나서 정말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수준에서도 빠지지 않는, 어떤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세계인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대단한 지도자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대한민국이 거듭돼 나간다는, 망가지지 않고 또 거듭돼 나가다 보면은 또 그런 어떤 훌륭한 어떤 지도자를 갖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매번 오는 지도자가 매번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그러니까 메시아 같은 구원자가 5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데 세상에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3부 대선을 앞두고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워낙에 이런 이제 시달리다 보니 거기서 팍 끝나고 뭔가 확 열리듯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게 뒤집어서 그런 기대 심리가 또 동시에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기대 그리고 그래서 후보를 바라보니 마음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봐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칙적인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본다라면은 역시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통치의 직분을 맡은 사람 인격적 존재 그 자체가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책임을 맡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만 원론적으로 되돌아가자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 아닙니까?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 개개인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의 삶도 그러하지만 사회 그리고 나라의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의 등장, 정치적인 어떤 선출 이런 부분들이 그 전과 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임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